전 세계적으로 1%의 인구가 자폐증 환자다. 이들 뒤에는 가족, 그들이 속한 사회, 그리고 세상이 있다. 그렇다면 고통의 크기는 1% 이상이다. 토킬은 그의 3살 난 아들 라스가 자폐아로 진단받았을 때 큰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다. 내 아들이 자폐증이라고? 왜 하필 내 아들이? 평소에 누구보다 가정에 충실했고 여가 시간에는 이웃을 위해 자원봉사에 나서기도 했다. 순항하는 배처럼 인생은 살만한 것이었다. 그런 토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아들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해 모든 관련 서적을 파고들었다. 책 속의 정답은 분명했다. 라스는 결코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죽을 때까지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단 한 권의 책도 작은 해답조차 제시하지 않다니. 복지가 잘 발달되어 있는 덴마크조차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에 대한 지지와 배려가 너무 부족했다. 자폐인은 일상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역설이나 풍자 같은 미묘한 표현에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낮은 질의 삶에 처해 우울증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 부모는 뒤늦게 깨닫는다. 언젠가 이 아이를 품에서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잔인한 강제 선택. 토킬은 부들부들 떨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라스를 진정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너무 늙어서 이 아이를 더 이상 돌볼 수 없다면, 이 아이를 위해 더 이상 싸워줄 수 없다면 이 아이가 홀로 잘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라스는 누가 뭐라 해도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배려심 많은, 하지만 단지 친구가 없는 외로운 아이였다. 토킬은 결단을 내렸다. IT 회사의 기술팀장직을 그만둔 것이다. 자폐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일단 자폐인 단체에 가입했다. 곧이어 지역지부의 대표가 되어 3년간 활동했다. 수년의 세월은 자폐에 대한 토킬의 태도뿐 아니라 삶과 생명에 대한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다. 분노와 절망감은 어느덧 사그라져 있었다. 한 가게에서 말썽이 심한 자폐 아이와 엄마를 보았다. 예전에 토킬이었다면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다루는 거야? 하며 혀를 차며 나무랐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온 그 엄마가 참 대견하다고 생각했다. 그 엄마가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당혹스러울지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가만히 안아주고 싶다고 느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감정들이었다. 그때였다. 자신이 이전에 몸담았던 컴퓨터 통신 분야의 소위 인재라고 불리는 이들이 자폐 증세와 유사한 특징을 지녔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고급 인력이나 자폐인 모두 의욕에 가득 차 있고 세세한 것 하나하나를 놓치는 법이 없다. 기억력은 비상하고 집중력은 엄청나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꼼꼼히 확인하고 모든 게 원칙대로 돌아가기 전에는 멈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적재적소에 이들을 배치한다면 일반인을 능가할 수 있지 않을까? 만일 똑같은 컴퓨터 기술을 지니고 있다면 말이다. 특정 영역에서는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기량보다 기술적 기량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는 거다. 어느 교과서에서도 나오지 않는 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토킬은 회사를 설립해야만 했다.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 컴퓨터 컨설팅 회사 스페셜리스트. 스페셜리스트는 자폐인을 고용해서 5개월간의 집중 직업 훈련과 개인별 맞춤 교육 후 소프트웨어 테스트가 필요한 타기업에 파견한다. 어느 날 스페셜리스트의 한 자폐인 직원이 IBM으로 파견되어 일하게 되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오류를 잡아내는 일이었다. 토킬은 하루하루 마음을 졸였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날 IBM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피드백을 받게 된다. 결과물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류 발생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이전보다 5에서 10배 정도는 낮은 것 같습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다른 회사의 피드백도 비슷했다.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부가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우리 직원들이 고객들과 이야기할 때 좀 더 직접적으로 분명하고 명료하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스페셜리스트와 일한 덕분에 생긴 변화예요. 의사소통이 개선된 것뿐 아니라 상호 이해가 증진되었습니다. 토킬은 믿을 수 없었다. 그의 가설이 딱 들어맞았던 것이다. 파견을 다녀온 자폐 직원들 역시 만족감이 높았다. 전 지금 너무나 멋진 삶을 살고 있어요. 스페셜리스트를 통해 훌륭한 직업 기술을 얻었죠. 제 대인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스페셜리스트가 연 30억 매출의 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미국, 독일, 호주 등 전 세계 50개국이 넘는 곳에서 기업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요구가 쇄도했다. 2015년에는 유엔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확산되는 기반을 마련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폐인 고용을 더 늘리는 추세에 힘을 보태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스템 분야에서도 자폐인들의 탁월함이 더 많이 연구되고 입증되기 시작했다. 스페셜리스트는 자폐인을 값싼 노동력으로 공급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페셜리스트 컨설턴트들은 한마디로 일을 잘할 뿐입니다. 자폐를 장애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주목하는 사고의 전환. 많은 이들이 민들레를 잡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의 잡초란 원하지 않는 곳에 핀 식물일 뿐입니다. 만약 민들레를 원하지 않는 곳에서 원하는 곳으로 옮겨준다면 그것은 잡초를 약초로 바꾸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가장 잘 어울리는 곳에 그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합시다. 그들은 분명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의욕이 충만해지는 순간이며 마법 같은 순간입니다. 자폐를 지닌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말이죠.